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확인해 보면 이 아파트 34평 국민 평수 기준으로 매매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여기가 강남구 청담동인지 경상도나 전라도의 어느 소도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독일 3사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기본이고요. 억소리 나는 수입 SUV들이 칸칸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야, 저거 다 카푸어 아니냐? 집값도 안 오르는 동네에서 차에 미친 사람들이네. 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말 대책 없이 할부금에 허덕이는 불쌍한 카푸어들일까요?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아주 영리한 자산 배분의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왜 지방의 3억 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서울의 15억 원대 아파트 거주자보다 훨씬 더 화려한 차를 탈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경제적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옆집 지갑이 탈탈 털어드리는 지방 아파트 외제차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스토리를 가장 쉽고 깊게 풀어드리는 옆집 지갑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주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지방 아파트와 수입차의 상관관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미쳐 날뛰는 동안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죠. 3억 원, 4억 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역의 수입차 전시장 매출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지방 경기가 죽었다더니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젊은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외제차만 산다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용소득의 마법이죠. 서울에서 34평 아파트, 이른바 국평을 사려면 요즘 얼마가 필요할까요? 웬만한 곳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을 한다고 쳐도요.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5억 원만 대출을 받아도 연이자 4% 기준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소도시의 국평 아파트, 즉 3억 원대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대출을 2억 원 정도만 받아도요.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이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심지어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빌리기도 하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똑같이 월급을 500만 원 받는 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친구 A는 15억 원짜리 집을 유지하느라 매달 300만 원을 은행에 냅니다. 생활비 150만 원 쓰고 나면 남는 돈은 50만 원뿐이에요. 이 친구가 벤츠를 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국산 경차나 대중교통이 답이죠. 하지만 지방에 사는 친구 B는요. 3억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대출 원리금으로 100만 원만 냅니다. 생활비 똑같이 150만 원 써도요. 무려 25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 25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바로 자동차라는 선택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할부금이나 리스료로 지출해도요. 서울 친구보다 여유 자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지방 3억 원짜리 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가 즐비한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15억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보다 지방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억대 수입차 타는 분들의 현금 흐름이 훨씬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거비 부담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자산의 고착화 문제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모든 자산이 콘크리트에 묶여버립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지방은 집값에 묶이는 돈이 적다 보니 그 남는 돈이 소비로 분출되는 구조예요. 그 소비의 정점이 바로 자동차인 거죠.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촘촘하지 않아서 차가 필수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사야 할 차라면 조금 더 보태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값이 안 오르면 불안하지 않나? 차는 소모품인데 왜 저렇게 돈을 쓰지? 라고요. 여기에 바로 지방 거주자들의 아주 현실적이고도 슬픈 심리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봤다면 이제는 마음의 흐름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방 3억 원대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가 가득한 두 번째 이유, 바로 부동산 사다리의 붕괴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지금은 비록 지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지만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나중에는 광역시 신축으로 가고 결국에는 서울 강남 입성을 꿈꾼다. 이런 사다리가 존재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집값이 10억 원, 15억 원을 넘어 20억 원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지방에서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칩시다. 1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 사이에 서울 집값은요, 1년에 2억 원씩 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이번 생에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못 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던 태도에서 현재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른바 포기하면 편하다는 심리죠. 아파트는 그냥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주 공간이면 족한 겁니다. 어차피 자산 가치로서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무리해서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피눈물 나는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과 나의 만족이 즉각적으로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로 향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그 유명한 하차감입니다. 집은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전까지는 내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남들이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순간,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그 브랜드의 가치가 곧 나의 사회적 지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방 소도시일수록 이런 보여주기 문화는 더 강력하게 작동해요. 박대리, 이번에 BMW 샀어? 오, 능력 있네? 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쾌감이 10년 뒤에 서울집 살 가능성 1%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대책 없는 카푸어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자, 이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방 외제차 오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집은 3억짜리인데 차는 1억짜리 타네? 제정신인가? 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10억 원 대출받아서 매달 300만 원씩 이자 내며 찌들어 사는 게 진정한 카푸어보다 무서운 하우스푸어 아닌가요? 나는 3억 원짜리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차에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해서 매일매일 행복을 느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누가 더 승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비난받아야 할 허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시대의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까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본 그 수만 대의 외제차들, 사실 다 생돈 주고 산 신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아주 차가운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벤츠와 BMW, 사실 그중 절반 이상은 1억 원이 넘는 신차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의 마법을 이용한 중고차 시장의 비밀이죠. 자, 계상이 한번 두드려 볼까요? 요즘 국산 준중형 차인 아반떼 풀옵션 모델을 사려면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연식이 5년에서 7년 정도 된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 거주자들의 영리한 선택이 나옵니다. 어차피 아반떼 살 돈인데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은 수입차를 타는 게 이득 아닌가? 라는 논리죠. 3천만 원으로 국산 새 차를 타면서 평범한 직장인 느낌을 낼 것인가? 아니면 같은 돈으로 벤츠 핸들을 잡고 성공한 사람의 하차감을 누릴 것인가? 지방의 젊은 층들은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법인 및 사업자 리스입니다. 지방 소도시에는요, 생각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절세 도구입니다. 매달 나가는 리스료나 렌트료를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1년에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세금을 줄이면서도 고급차를 타는 아주 합리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집은 실거주형으로 가성비 좋은 3억 원대 신축 아파트를 딱 잡아놓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남는 현금 흐름으로 사업용 리스 차량을 운영합니다. 어이 김 사장, 이번에 차 바꿨어? 아유 형님, 이거 그냥 법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세금 낼 바에야 차라도 좋은 거 타야지, 안 그래요? 이 대화 속에 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지방의 3억 원대 아파트 주차장에 왜 그토록 외제차가 많은지, 그 미스터리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부담의 역설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사다리의 붕괴였고요. 셋째는 영리한 가성비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무조건 옳다 혹은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3억 원대 아파트와 1억 원대 외제차가 비합리적인 허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차를 타며 얻는 자신감으로 더 큰 사업을 일궈내고 매일의 출근길이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지방이라도 월급의 50% 이상이 차 할부금으로 나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두 번째, 차는 사는 순간 돈이 깎이는 자산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내실입니다. 결국 지방 아파트 주차장의 외제차 미스터리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슬픈 초상이자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10년 뒤에 15억 원짜리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의 벤츠 핸들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좋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이유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길 옆집 지갑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